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절세 상품 12개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절세 상품 12개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개나 있으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를 하려면요, 세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으로 절세하는 것은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거나 소득공제 상품을 이용하거나 세액공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비과세 상품은 과세 상품보다 15.4%에서 49.5% 정도 이익이죠.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그렇죠. 소득공제 상품은요, 총 소득 금액에서 일정 소득을 빼주니까 세금이 줄어드니까 나한테 이익이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 다시 말하면 내가 1년 동안 낸 세액에서 일정 세금을 빼주니까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세 상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재투자 재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꼭 가입해야 되는 절세 상품 5개만 뽑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절세 상품이 한 12개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개 절세 상품을 다 가입하려면요, 한 3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3억 원 정도의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소액 투자로 저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절세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일단은 나이대별로 우선순위가 좀 다릅니다. 일단 2030 같은 경우에는요, 청년 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은 청년 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같은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나이대, 2030 나이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청년 도약계좌나 청년 주택드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외에도 뭐 소득공제나 다른 대출이나 이런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2030 때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 상품의 대표격인 ISA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30이라고 하면은 청년 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ISA 계좌, 요 세 개는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50일 때는 종잣돈 마련보다는 노후연금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ISA 비과세 상품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그다음 세액공제가 되고 노후 준비에 유리한 IRP와 연금저축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절세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나 아니면 또 금융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요, 세율이 최고 49.5%나 냅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의 한 반 정도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는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판별을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15.4%로 과세합니다. 그렇지만은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최고 49.5%까지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요,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고소득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누가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예금 한 7억에서 10억 정도 있어야지 한 2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뉴스나 어떤 금융 전문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하라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직장인 A씨가요, 절세 상품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은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하면은 아주 소액이지만은 나중에
억대의 자산이 된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A씨는 사실은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직장인 다닐 때 했던 어떤 절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저와 유사한 상품에 가입해서 저는 금융 상품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환급받았습니다. 연금저축에 매월 50만 원씩 가입하면요, 연간 99만 원씩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RP 매월 25만 원씩 넣으면요, 매년 49만 원씩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25만 원 매월 넣으면요, 연간 19만 8천 원 정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품만 가입을 해도 매년 167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7만 원을 그냥 써버리면 안 되겠죠? 167만 원을 받아가지고 매년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적립펀드에 넣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이 돈이 2,200만 원이 되고요. 20년이 지나면 5,8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내가 은퇴할 때쯤이면 요 세금 환급액만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벌어서 별도로 저축한 건 아니고 세금을 환급받은 것만 가지고 투자했을 뿐인데, 나중에 회사를 그만둘 때쯤에는 한 1억대의 자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세는 부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자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일 때부터 절세를 하면은 그 절세한 돈이 나중에 억대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